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웹툰 만화 콘텐츠 온앤오프 페스타 온라인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웹툰 만화 콘텐츠 온앤오프 페스타는요, 요즘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웹툰과 지금의 K-웹툰을 있게 한 긴 역사가 있는 출판 만화의 관계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페스타인데요. 출판 만화는 뭐죠, 작가님? 출판 만화요. 네. 출판 만화는 우리 이제 종이책 만화입니다. 쉽게 우리가 단행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저희가 아는 만화책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 아, 그러면 웹툰은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플랫폼에 이제 연재되는 디지털 만화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아마 작가님께서 몸담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웹툰도 되게 즐겨봤고 이 세대가 맞으시죠? 출판 만화 네, 저는 즐겨봤던 세대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출판 만화에서 이 웹툰으로 가는 이 과정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 웹툰을 보고 계시는데 이런 의미 있는 페스타에 지금 소개드립니다. 저희 첫 토크쇼 진행을 함께 해주시는 강두식 스토리 작가님을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웹툰 스토리 작가 강두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 토크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는 시간 하다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작가님, 스토리 작가님으로 나와주셨는데요. 대표작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대표작은요, 2015년도에 연재한 이제 파이어스라는 작품이랑 이제 2019년도에 연재한 이제 네이버에서 요괴 대전의 작품이 저의 대표작입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그러면 스토리 작가라는 거는 혹시 어떤 작가님의 역할이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스토리 작가는요,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의 구성을 짜는 사람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이나 뭐 캐릭터들의 어떤 특성, 프로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짜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스토리 작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되게 복잡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이거 캐릭터의 세계관 그리고 전체 줄거리까지 짜시려면요. 네, 뭐 대단하십니다. 제 직업이니까요, 당연히. 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출판 만화 그리고 웹툰의 좀 관계를 알아가는 의미로 이제 저희가 이 페스타를 시작을 하게 된 만큼 이제 초기에 그 내용을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강두식 작가님께서는 지금 스토리 작가님인데 웹툰 스토리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출판 만화 시대에는 또 스토리 작가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출판 시대에도 물론 이제 스토리 작가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똑같이 이제 스토리 작가는요, 글을 쓰고요, 이제 그림 작가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만화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과거에는 지금같이 스토리 작가가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고 이제 그림 작가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는 형태고요. 지금은 이제 스토리 작가가 이제 협업으로 따로 분리해서 되는데 과거에는 그림 작가가 이제 문화생이나 이제 주변에 작가들 통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제 출판사라는 이제 편집부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짜고 이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있기는 있었지만 과거가 약간 과거의 출판 만화 때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스토리보다는 이제 글이 좀 더 이제 그림이 우선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주가 되고 스토리 작가는 그 더 서포트하는 역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출판 만화 그리고 웹툰이 이제 관계가 조금 다르게 보시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뭔가 출판 만화는 구시대적이고 옛날의 것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웹툰이 이제 지금의 만화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출판 만화 웹툰은 저는 이제 하나의 만화 형태고 어떤 이제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독자들에게 소비를 하느냐, 컨텐츠를 제공하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출판 만화는 당연히 인쇄물로서 종이책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가는 거고요. 네. 이제 웹툰은 이 디지털로서 이제 우리가 PC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는 형태여서 특히나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만화를 보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독자분이나 사람들께서 웹툰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만큼 이제 우리가 웹툰을 많이 보기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약간 만화방을 가는 거 그리고 집에 방에 누워서 이제 책 보는 거 정도였는데 이제는 버스에 타서나 출퇴근할 때도 웹툰으로 만화를 좀 즐겨볼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게 좀 차이가 좀 출판 만화 웹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누구나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이제 형태가 편리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디서든 내가 집에서도 뭐 웹툰을 볼 수 있고요. 뭐 화장실, 뭐 공원, 카페, 뭐 심지어 학교, 진짜, 네. 뭐 직장 이런 곳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가 만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어서 직장이요? 네 시장에서도 많이 보지 않나요? 지하철에서도 그쵸. 많이 보더라고요. 네, 심지어 직장에서까지 볼 수 있는 편리함 네네. 때문에 웹툰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웹툰과 출판 만화 이 공존에 대한 또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출판 만화 웹툰의 이제 공존 저는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나의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했지 이 네. 만화에서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비하냐, 그거 제작을 하냐라고 해서 갈리는 것뿐이지 저는 이제 출판 만화와 웹툰은 다르다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출판 만화 형태가 뭐 웹툰으로 연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웹툰이 오히려 이제 인기를 얻어서 이제 단행본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형태 하나의 어떤 만화이지 뭐 그걸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출판 만화와 웹툰의 어떤 이제 연출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진짜요? 있는데 네.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출판 만화는 이제 페이지 형식이어서 이제 이렇게 보는 네, 그쵸. 우리가 종이책을 볼 때 네. 이제 양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철이라고 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컷을 볼 때 좌에서 이제 우로 그다음에 지그재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네, 그쵸. 네.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혹은 이제 PC로 이제 소비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보는 형태를 취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스크롤 형태라고 이제 연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웹출판만은 좀 지그재그 형태가 좀 강하다고 하면은 저희 웹툰은 약간 물결 모양을 좀 소비를 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반전 내용이 있고 이럴 때는 출판 만화도 웹툰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있죠.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전이나 어떤 임팩트를 컷을 주기 위해서는요. 다음 페이지로 넘겼을 때 이제 따단. 전장 페이지라고 이제 두 페이지를 한 컷으로 이제 네. 사람들에게 큰 컷으로 이제 임팩트를 주는 반면에 웹툰은 길면 이제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세로 봤을 때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임팩트가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네. 또 있네요. 이 차이는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은 한 컷 반 정도가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면에서요? 네. 이렇게? 한 컷 반을 보이는 이유가 한 컷은 뭐 우리가 봐야 되니까 보는 그쵸. 거고 반 컷은 약간 예고편에 가까워요. 이런 형태가 이제 있구나 라고 이제 예고해서 그러니까 다음 컷을 설렘의 그 기대할 수 느낌. 있게끔 해서 이제 한 화면에 보여주는 이제 정보들이 좀 작습니다. 제한적이죠. 그렇죠. 네, 출판만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페이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 독자가 옆에 컷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약간 내용들을. 나도 모르게. 네, 시선이 이렇게 이로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선을 가둬야 되는 게 좀 관건이에요. 독자가 다른 눈길을 다른 곳에 주지 않게끔 지금 내가 보는 컷에 집중하게끔 네, 해야 되는 그래서 게 그런 연출만 해도 좀 더 이제 출판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매체에 따를 뿐 지금은 웹툰을 하면은 다 이제 출판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웹툰의 이제 스크롤 형태로 그쵸. 이제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뭐 사용 어떤 누가 보느냐 취향이 맞냐 뭐 방식에 따라서 나뉘는 거지 사실 공존을 못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뭐 이제 하나의 만화 형태다. 같은 뭐 형제나 다름없다 좀 생각을 합니다. 만화 안에 출판 만화, 웹툰 이렇게 네네. 다른 느낌으로 공존하는 거라고 네, 보시는 현재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웹툰이 이제 주류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제 웹툰을 하게 돼서 웹툰을 하고 있는 거지. 네. 뭐 출판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출판 쪽에서도 이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있어요. 그쵸. 좀 약간 시대가 좀 흘러가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웹소설 같은 경우도 웹툰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봤지. 사람들이 웹소설은 좀 안 보다가 요즘 또 엄청 웹소설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토리 작가님 쪽에서도 웹소설을 꿈꾸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많을 거라고 오. 생각됩니다. 뭐 제가 있는 모교에서도 웹소설 반이 이제 다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진짜요?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일러스트랑 뭐 이제 만화 창작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웹소설 이제 반이 또 개설이 돼서 수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순식간에 네네.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웹소설도 또 이제
콘텐츠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다 준다고 또 이제 업계에 소문이 있어서. 진짜.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은 웹소설 작가님까지 나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페스타를 이제 앞서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작가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본론 주제로 넘어갈 것 같아요. 스토리 작가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웹툰계 AI 등장에 따른 위기 의식과 수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굉장히 이 AI 위기, 뭐 수용 이런 단어들이 조금 예민하거나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겁게 말고요. 작가님께서 정말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하신 부분도 개인적으로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답변해 주실 거고요. 저는 잠깐 MC석에서 나와서 작가님 메인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AI가 앞으로 웹툰 작업에 이제 사용이 될 경우에 이 작가님의 역할과 창작 과정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AI가 이제 어떤 노동에 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글을 쓴다거나 네. 뭐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거에서 쉽게 우리가 그것을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AI는 어떤 유저가 사용자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작보다는 뭔가 어떤 기획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쓸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고 이런 작품을 만들면 독자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약간 디렉션 그리고 기획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네네. 중요도가 있겠네요. 아, 그러면 혹시 뭔가 스토리 작가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AI가 들어왔을 때 그런 변화도 있겠지만 또 그런 변화로 인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나 혹은 더 뭔가 괜찮아지겠다는 기대가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큰 기대는요. 이제 웹툰이라는 건 주간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주에 해야 할 많은 부담들이 있습니다. 아. 뭐 특히나 그림 작가 같은 경우는 뭐 컷이 뭐 한 주에 100컷이 넘어간다 하면은 네. 굉장히 많은 노동을 그림에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뭐 이제 다른 분 어시를 통해서 뭐 누군가는 이제 펜터치를 하거나 누구는 뭐 이제 채색을 한다거나 누구는 임팩트를 준다거나 이런 분업화를 하기 시작해요.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도 하지만 또 효율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내가 그리는 것들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한 주에도 뭐 2화씩만 연재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럴 것 뭐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일 드라마처럼.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뭐 웹툰이 주간 연재를 하고 있지만 진짜 막 뭐 그냥 말만 하는 AI가 막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일일 연재도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가능할 거라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기대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사람이 편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AI에게 큰 뭐 어떤 그러면 기술이 아닐까. 지금 스토리 작가님께서 AI 기술 없이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부분은 나 아니어도 사실은 좀 누가 서포트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괜히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채색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정한 채색이 있을 때는 사실 다른 사람이 채색을 해도 되는 것처럼 스토리 작가님에게는 그런 역할이 혹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글을 이제 그림 작가나 누군가한테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글을 보여준다는 게 가독성이 좋아야 보는 사람이 읽는데 편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 작업을 하게 되면은 글을 쓰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글을 먼저 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스토리들을 조금 네네. 나열하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오타도 많고 뭐 맞춤법 검사를 해야 되고 그냥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AI가 한 번에 싹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뭐 두세 번 봐야 될 걸 한 번만 보면 되니까 그건 정말 좀 더 편하네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AI가 좀 뭔가 메인보다는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약간 좀 사람의 노동력이 좀 많이 투여되는 부분들을 조금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AI를 이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과연 AI를 사용을 할까? 나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도구로서만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했을 때 가장 모두가 만족하는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웹툰 작업에 이제 사용되면서 창작자, 작가님과 독자와의 연결성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보통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이제 독자들이 댓글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피드백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방향이 바뀔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AI를 활용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요. 아마 작품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속도가 빨라지다 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작품들이 이제 독자들을 찾아올 거고 독자들은 그것을 좀 이제 하게 될 텐데 근데 지금도 제가 한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 작품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작품들만 좀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매체에서 이런 작품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독자들의 반응 때문에 이제 스토리를 수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 너무 재밌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에서 수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더 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작품이라고 하면은 이 AI를 통해서 뭔가 독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을 스토리에 반영해서 바로 변형을 하는 형태로 취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상호작용, 그것도 괜찮죠. 독자들과 이제 작가들의 어떤 관계에서 좀 연결성을 좀 더 부각을 해서 마치 독자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이 웹툰에 기획자로 좀 참가하는 느낌을 받게끔 해서 좀 더 이제 원활한 작품의 어떤 재미를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만약에 작가님 작품에 댓글이 뭐 몇백 개, 몇천 개 달렸을 때 혹시 다 읽고 그거를 동일하게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이 나가길 원하는구나를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AI가 좀 정리해 주면은 작가님께서 좀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댓글 같은 경우를 다 보진 않아요. 이제 좋은 댓글도 있지만 네. 이제 이제 악성 댓글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작품을 만들 때 흔들리지 네, 않도록. 흔들리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AI가 정리해서 네, 저는 그걸 이제 정리해갖고 나한테 딱 보여주면은 좋을 거라 좀 생각이 있어요. 뭐 누군가한테 그것도 야, 되게 나 좋네요. 댓글 보기 힘드니까 네가 대신 봐줘. 그래서 정리 좀 해서 좀 나한테 보내줘. 라고 하는 형태를 AI가 해준다고 하면은 좀 더 감정 소모해서 좀 더 작품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더 하는 집중하시기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제 AI가 스토리에 개입이 된다면 작가님이 작품을 이제 하시는데 AI 기술이 사용된다면 작품이 다양해질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창의적인 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AI가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소재로 이제 집어넣었을 때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AI조차도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걸 학습해서 그대로 만드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I조차도 그 틀에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좋든 싫든 어떤 영역에서는 크게 확실하게 AI가 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누군가한테는 더 좋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적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나쁜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웹툰 작가들 중에 웹툰 스토리 작가님들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AI 또한 작품을 만들어도 지금도 엄청 많은 작품들이 다양한 스토리 작가님을 통해서 나오듯이 그 중에 하나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서는 또 지금도 저는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매일매일 나오는데 이 AI가 도입되었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 상위권이라든지 조금 이 창의성을 더 돋보일 만한 혹시 작가님만의 데뷔라든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작품들 한번 훑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주를 이루고 이런 소재가 없구나를 좀 이제 블루 오션이라고 하죠. 그쵸. 이제 장르에서 좀 이렇게 없는 부분을 좀 공략해서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게 되는 작품이 제가 그 플랫폼에 있는 작품들을 봤을 때 이런 소재는 없구나 하고 제가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네이버에 연재도 하고 좀 다양한 신선함으로 독자분들을 좀 즐겁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통해서 좀 이제 운이 좋았던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AI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AI가 들어왔을 때 너무 다양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독자들이 혼란스럽거나 정말 막 사실 다 고퀄리티가 아닐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그 뭔가 카오스 같은 웹툰의 카오스 같은 시대가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그럴 때 뭔가 독자들의 어떤 이제 판단이 필요할까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웹툰을 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현재도 뭐 이제 넷플릭스가 그러듯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로 작품들을 이제 선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것을 재밌으니까 이 비슷한 형태의 만화를 봐야지 라고 그것을 이제 따라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아, 웹툰도 이제는 더 큐레이션이 되는 네, 형태로 그래서 개인화가 이제, 좀 네. 되겠네요. 그래서 내 취향이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작품들을 이제 AI가 분석을 해서 내가 가장 관심 있을 만한 작품들을 선정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소비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내가 주로 소비하는 어떤 컨텐츠의 그때 라인을 좀 따라갈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걸 나에게 맞는 작품들을 조금 더 개인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도 올 것 같아요. 그것 또한 또 AI가 그걸 도와주고 서포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진짜 이제 스토리 작가님을 서포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메인으로 정말 경쟁적인 관계에 들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선을 그어야 할까? 법적인 선? AI가 온전히 작업한 작품은 좀 연재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뭐 사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AI 기술로 만든 뭐 이제 코믹스죠. 이제 뭐 새벽의 자리야라는 미국 코믹스가 현재는 저작권을 인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라는 형태를 이제 한 인간이 순수하게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작가 파업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작가들이 이 자기네 어떤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AI를 좀 이제 막아서겠다, 제재를 해야 된다. 아직 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소비를 했을 때 큰 위험이 닥쳐올 수도 있구나. 누군가의 어떤 작품이나 그림들이 AI를 통해서 쉽게 모방되고 재생산돼서 소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것들을 좀 넘어가서 이제 인간과 이제 AI의 대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자신의 어떤 경쟁력을 살려야 되는 건데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을 좀 더 부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AI가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은 진짜 실사에 가깝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그리고 있고 또 뭐 취향에 따라서는 뭐 이제 실사가 아닌 2D 형태로도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것들이 결국 합숙된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제 합숙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우리가 경쟁력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만의 개성이 강한 어떤 데포르마가 형성된 그런 작품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AI가 모든 사업에서 모든 이제 컨텐츠 분야에서 이제 엄청난 영향을 끼칠 텐데
이 만화에서만큼은 좀 그래도 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작가들이 이제 만화를 제작을 할 때 이 컷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컷 안에 이제 어떤 구도나 어떤 캐릭터들의 표정 이런 분위기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작가가 온전히 원하는 것들을 그걸 다 이제 AI가 100%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있다고 봐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기 전까지 AI로 만화를 만드는 거는 좀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아직은 인간들이 그것들을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AI가 좀 수동적이고 그 능동적인 인간을 좀 따라가기에는 좀 다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공존이 가장 좋은 해답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쨌든 AI는 계속 발전을 할 거고 우리 삶에 계속 개입이 되어 올 텐데 이런 웹툰 산업에서 스토리 작가님과 이 AI 서포터라고 한다면 공존이 가능하겠죠? 저는 충분히 공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AI를 충분히 이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들을 AI가 대체해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AI와 공존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약간 강두식 작가님의 개성은 그대로 살리고 담기되, 그러니까 작가님이 바쁘시잖아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작성을 하실 때 그거를 좀 완벽하게 보완을 해주고 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서포터로서 AI 기술이 같이 잘 융합되면은 지금보다 더 퀄리티가 좋고 더 짜임새가 더 좋은 많은 웹툰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으실까요? 도구로서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럼 주변에 좀 친분이 있으신 스토리 작가님들은 혹시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작가들도 많고요. 저처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 해결할 부분은 결국 이제 저작권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림을 모방해서 AI가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닌 여러 작품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보통 그냥 지금 스토리 작가님께서 작품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하세요? 일단 작품을 초창기 이제 기획할 때는요 아이디어 구상을 하고요. 그다음 그것을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단계를 들어갑니다. 이제 보통 그걸 이제 시놉시스나 이런 형태로 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놉시스가 완성이 되면은 그걸 이제 시나리오라고 그러죠. 이제 글로 작성을 해요. 시놉시스 다음에 시나리오. 네네. 그럼 시놉시스는 좀 간단하게 구상을 하시고 그걸 글로 풀어내는 게 보통 시놉시스는 시나리오인가요? 뭐 이제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내 작품이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어때? 라고 보여줬을 때 요약본처럼. 네, 그래서 뭐 줄거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뭐 한 장에서 두 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시놉시스를 길게 쓰는 편이어서 거의 뭐 시나리오 형태를 좀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페이지를 넘어가거나 뭐 20페이지 가까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하셔야 한 140회는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일단. 네. 뭔가 좀 이렇게 큰 줄기들이 다 짜이 좀 있어야 뭔가 좀 세세한 것들이 했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좀 그대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하신 후에 들어가시는 편인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시놉시스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제 콘티 같은. 네, 그죠. 콘티 작업이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작화 손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저는 궁금한 게 그림이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제 글이 대본 자막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게 언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나요? 일단 이제 보통은 이제 시놉시스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 이제 뭐 1, 2, 3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시나리오가 완성된 단계에서 이제 콘티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이제 뭐 그림 작가한테 넘어가기도 하고요. 애초에 이제 글을 받아서 그림 작가가 콘티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 에피소드 시나리오가 네, 그죠? 나오고. 에피소드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일단은 AI가 뭐 독자들의 반응을 피드백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좀 정리할 때 시장성도 정리하고 요럴 때 좀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A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인스타툰만 만들어도 뭐 인스타툰이 어떤 이제 나이대가 소비를 하고 뭐 어느 연령층들이 그것을 이제 보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시놉시스라는 것도 이제 기획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기획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게 연령층이에요. 그 다음에 독자는 누굴 타겟으로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나이대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또 AI가 충분히 이제 어떤 데이터로서 나에게 정보를 준다고 하면은 네. 좀 더 그 독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부각해서 작품에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타겟층으로 갈 수 있는 약간의 실마리를 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 일단 웹툰 스토리를 짜실 때 이제 구조를 짜시게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짜시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긴 스토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이제 뭐 이제 기획 단계에 들어서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주제나 뭐 타겟층 이런 것들을 정하고요. 이제 시놉시스를 작성을 합니다. 시놉시스는 이제 뭐 한 장에서 두 장 정도의 짧은 줄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네. 우리가 흔히 뼈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뼈대. 네, 플롯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플롯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승전결로 나뉜 이야기를 작성을 하고요. 거기서 조금씩 살을 붙이는 형태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죠. 그럼 뭐 1화, 2화, 3화 이렇게 가실 때 큰 틀 안에서 여기까지는 1화, 여기까지는 2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세요? 보통 1, 2, 3화는 이제 이 만화를 소개하는 화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관이나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작품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먼저 부각을 하거든요. 저는 대체로 이제 작품을 준비할 때 크게 뭐 스토리가 있는 작품, 그러니까 스토리가 우선이 되는 작품이 있고요. 이제 캐릭터 중심의 만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 따라서 이제 기획을 다르게 되는데 이 스토리가 중점인 것은요. 일단 신호부터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중점의 만화 같은 경우는 이야기 이제 캐릭터를 먼저 설정을 먼저 잡아놓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은 제가 지금 AI와 활용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그런 작품의 큰 시놉시스를 결정은 작가님이 하시되 이거에 대한 화나 횟수 길이 조절에 대한 또 고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AI가 여기서 여기까지 작가님의 스토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2화, 3화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편리함이 있을까요? 일단 대체로 이제 화수를 나눈 건 표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시놉시스를 좀 길게 씁니다. 아예 철저하게 1, 2, 네. 3, 4화. 요기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70화를 이제 연재를 했지만 그 70화가 1시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작품을 좀 더 길게 봤어요. 70화가 아니라 몇백 화를 좀 생각하고 해갖고 그래서 그 좀 길게 쓴 것들을 이제 화수별로 이제 큰 줄기의 메인 스토리를 이제 세분화해서 표로 작성을 했었거든요. 진짜 꼼꼼하게 하셨군요. 또 연재초에서 그걸 또 이제 원해갖고 그걸 작성해줬죠. 근데 그것들을 AI가 파트별로 구성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더만 이제 시간들을 딴 데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AI가 같이 융합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뭐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막 가상 인간이 막 나오는 것처럼 화면에 이제 어떤 인간이 나오면 저 가상 인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 것처럼 혹시 이 작품 그냥 AI가 쓴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가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작가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파워, 뭔가 힘 이런 게 개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작품의 개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철학이나 가치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제공했을 때 그것들을 좀 AI가 아니구나, 인간이 우리 만들었구나 라는 걸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인간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AI가 뭐 따라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이제 작품성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이제 완성도가 높았을 때 독자가 이제 좀 더 몰입하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쓰신 스토리 이제 시놉시스라고 보면요, 작가님께서 딱 몇 작품 보시면 이거는 사람들이 좀 좋아하겠다, 이건 좀 반응이 안 좋겠다, 이런 게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일단 글로 이제 시놉시스를 봤을 때 일단 초반이 재밌으면은 일단 초반 뭐 몇 줄이 재밌다고 하면은 그냥 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에서도 1, 2, 3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독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은 네.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1, 2, 3화에 녹여내려고 하거든요. 다 쏟아부으시는 네네. 그래서 뭐 만화 그림이나 뭐 이야기나 초반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독자의 판단이나 이런 피드백을 사실 AI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까지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거의 작가님들 그리고 사람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역할, AI의 역할 이렇게 다 분리가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뭔가 독자와 소통을 할 때 그러면 뭐 독자들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뭔가 좋은 점을 얘기하기도 할 때 이 AI가 잘못 해석하거나 이런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뭔가 작가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AI를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하면은 무조건 검수가 이루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쓰는 글이 뭐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잘못된 정보를 지금도 많이 이제 가져다가 AI가 활용을 한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오히려 사람이 더 AI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뭐 제대로 된 검수를 하지 못하면은 어떤 작품의 어떤 이제 완성도를 떨어뜨리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또 AI 때문에 추가된 어떻게 보면 네네. 스토리 작가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AI에 대해서 스토리 작가님께서 뭔가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고 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같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에게 너무 도움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희 웹툰 만화 콘텐츠 온앤오프 페스타가 오프라인 페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홍보를 드리자면요. 10월 5일부터 목요일, 10월 5일 목요일부터 10월 7일 토요일까지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번 길 일대에서 웹툰 만화거리 축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대략적인 위치로는 안양문화고등학교 그리고 연성대학교 쪽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출판 만화 작품과 웹툰 작품들을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있는 페스타니까요.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고 또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저희 어려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주신 강두식 스토리 작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라이브 토크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툰앤설의 김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고 싶어서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웹툰이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싶은 작품, 모시고 싶은 작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는 여기 출연해서 나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내공이 깊다.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의 유튜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